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시가 이번 7월분 고지서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3년 동안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합니다. 생산 원가보다 요금이 현저히 낮아 수백억 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강릉시는 대신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의 한 식당에서 주인이 설거지를 합니다. 각종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이달부터 상하수도 요금까지 오른다는 소식에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야채값도 많이 오르고 공산품들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상하수도 요금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저희는 물을 많이 쓰는 업소로서 신경이 많이 쓰이고 부담스럽습니다. 강릉시가 곧 발송할 7월분 고지서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합니다. 이달 인상폭은 상수도의 경우 톤당 가정용은 52원, 일반용은 95원, 산업용은 49원이고 하수도의 경우 정화조를 쓰는 함유식은 가정용 43원, 일반용 79원, 산업용 91원, 분류식은 가정용 72원, 일반용 132원, 산업용 152원입니다. 오는 2026년까지 해마다 상수도는 평균 7%, 하수도는 함유식 8%, 분류식은 12% 인상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올리는 이유는 생산 원가 대비 요금을 뜻하는 요금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강릉시의 지난해 기준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83%,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41%로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이 낮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만 상수도 59억 원, 하수도 313억 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한 데다 20년 이상 된 관로를 보강하기 위해 1,200억 원 이상의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긴 하지만 저희가 점차적으로 조금씩 인상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민들께 더 많은 이제 재정적인 부담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좀 불가피하게. 다만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20톤 이하 사용 시 7%, 21에서 30톤 사용 시 6%, 31톤 이상 사용 시 5%로 많이 쓸수록 인상률을 낮췄고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상하수도 5톤, 장애인과 다자녀 가구는 상수도 5톤까지만 적용되던 감면 혜택을 모두 상하수도 10톤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생긴 재정 여유분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낡은 상하수도 시설을 개선하는 데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속초의료원 응급실 전문의가 퇴사하면서 응급실 운영이 축소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7월 1일자로 속초의료원 응급실 전문의 2명이 퇴사하면서 응급실 전담 의료진이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축소돼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와 14일, 22일부터 24일까지 모두 7일간 응급실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또 속초의료원장 직위 공개 모집에서도 최종 합격자가 없어 다음 주쯤 재공모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29일 개장한 경포해수욕장 외에 강릉 17개 해수욕장이 오늘 일제히 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18개 해수욕장은 8월 18일까지 45일 동안 운영에 나서며 해수욕장 개장 기간 버스킹 전국대회, 경포 서머 페스티벌, 주문진 해변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양양 하조대 해수욕장도 피서객들의 호응과 요청 속에 예정보다 일주일 빠른 오늘 개장했습니다. 웰리스 힐링 관광을 내세우고 있는 정선군에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보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늘다 보니 단계적으로 시설을 확충하고 있지만 예산과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편의시설이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한반도 지형을 휘감아 흐르는 조양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병방산 스카이워크 전망대. 해발 고도 600여 미터의 전망대에서는 유리 바닥으로 보이는 아찔한 절벽과 산과 강이 어우러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가족여행 알아보다가 왔어요. 산이 많으니까 좀 공기도 좋은 것 같고 주말이 아니라서 평일이라서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도 좋고 좋은 것 같아요. 전망대 옆에서는 순간 시속 120km의 속도까지 즐길 수 있는 1.2km 길이의 집 와이어가
짜릿한 스릴을 선사합니다. 정선 군립공원에 2010년 개장한 이 관광시설은 현재까지 누적 이용객이 186만 명에 달합니다. 15년이 된 관광시설이 이렇게 장기간 인기를 끄는 비결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입소문이었습니다. 네이버나 인스타에서 이제 여행 갈 만한 곳을 찾다가 산도 있고 계곡이나 놀거리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정선으로 오게 됐어요. 정선군은 개인 차량으로 방문하는 관광 추세에 맞춰 올해 주차장을 3,800여 제곱미터 규모로 확충하고 안내센터와 광장,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억새 군락으로 유명한 정선 민둥산은 한라산 백록담을 닮은 석회암 지형인 돌리내가 화제가 되면서 연간 30만 명이 찾는 사계절 트레킹 코스가 됐습니다. 주차 공간은 충분하지만 휴게 편의시설이 부족해 최근 완공한 국민체육센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정선 북평면의 항골 계곡에는 숨바우길이란 트레킹 코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과거 화저민들이 살았던 마을터를 연결한 이 트레킹 코스가 개발된 지는 채 2년이 되지 않습니다. 벌써 명소로 소문나면서 지난해 산림청에 명품 숲길 50선에 선정됐습니다. 계곡이 좋고 또 올라가시면서 보면은 경사가 센 데가 없습니다. 웬만한 도로고 숲이 우거져가지고 햇볕을 더 더운 날에도 햇볕이 많이 안 먹고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주말마다 단체 버스로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정선군은 주차장을 확대하고 걸어서 계곡 입구까지 갈 수 있는 안전 보행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개발한 관광시설이 아니고 저희 자연적인 저희 정선의 자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SNS를 통해서 좀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편의시설을 확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유와 휴식의 관광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난개발을 자제하면서도 관광객 쏠림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스마트 기기 하면 어르신들에게는 친숙하기보다 어렵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한데요. 요즘 어르신 맞춤형 스마트 시스템이 구축된 경로당이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MBC 충북 신병관 기자입니다. 보은의 한 경로당. 마을 어르신들이 노인회관과 원격 연결된 TV를 통해 건강체조를 배우고 있습니다. 강사를 따라 몸을 흔들고 소리도 지르고 노래도 부르다 보면 흥이 절로 납니다. 몸이 불편해 멀리 가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특히 인기 만점입니다. 복지관 같은 데는 멀어서 못 가고요. 여기 노인정에 와서 노래 부르고 이렇게 여러 어른들이 해주시면 참 좋아요. 매주 수요일 보은의 15개 경로당에서는 건강체조 노래교실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노인회관 스튜디오에서 강사가 진행하면 15개 경로당과는 스마트 기기로 연결됩니다. 여가 프로그램뿐 아니라 스마트 기기를 통해 날씨와 버스 정보를 확인하고 혈압과 맥박 등 간단한 건강 상태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여기가 편리할 때 좀 안 좋고 할 때 와서 하면은 좋지요. 너무 좋아요. 보은군은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해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했습니다. 어르신들의 활동량을 늘리고 우울감과 소외감을 해소하는 데 스마트 기기를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어르신들의 경우 여전히 스마트 기기 조작에 익숙하지 않고 개인보다는 단체 활동에 익숙해 맞춤형 스마트 시스템이 경로당에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시스템들은 어르신들이 이제 익숙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배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같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스마트 기기가 어려운 대상이 아닌 즐거움을 선사하고 건강도 지켜주는 도우미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강원대병원 소속 의대 교수들이 오는 26일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강원대병원 교수 설문조사에서 75.9%가 휴진에 찬성하면서 오는 26일 하루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제외한 외래진료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반면 강원대병원 측은 정상 진료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대체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 집단 휴진을 위한 휴가를 반려할 방침입니다. 태백시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 처분시설 건설 전에 한국형 처분 시스템 지하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주민 설명회를 오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태백시에 따르면 지하 연구시설은 사용 해결료와 방사성 폐기물 등을 실제 반입하지 않으며 고준위 방패물 처리 시설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해 처분 용기 압력과 지하수의 영향 등을 실험하는 곳입니다. 태백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공동 진행하는 지하연구시설 공모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이달 19일까지 의향서를 제출한 뒤 다음 달 2일까지 신청서를 낼 예정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